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되었던 지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8월 소매 판매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예상 외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늘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차 구매와 그리고 외식 비용 쪽에서 많은 돈을 쓴 모습입니다.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는데 외식이 더 많아졌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밖에서 먹는 게 더 비싸다 보니 주로 집에서 해 먹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식재료가 너무 오르다 보니 이것저것 사면 집에서 해 먹는 밥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식을 사용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지난 2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무려 4% 증가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강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과 단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CNBC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노드스트림은 젊은 층과 부유층의 소비자들이 의료 소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물가 폭등 탓에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착시 효과뿐이라는 CNN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매 판매 증가를 견인했지만 거래량은 분명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대형 유통체인들의 재고가 급증하는 것이 방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큰 틀에서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소비와 또 고용이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지표가 나온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되었던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이슈로도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안을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중국은 외부 활동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이 약 7개월 만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여기서 반미 연대였고요. 사용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도 크겠죠.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래된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 돈독함을 다시 한번 과시한 분위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까다로워질수록 멀어지는 국가가 또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던 백악관의 성명 함께 보실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더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도 함께 보시겠는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걸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는 걸 표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을 외신에서는 중국이라는 뉘앙스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줄까 보니 미국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을 무조건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게 되면 이제는 안보 우려라는 명목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미끼를 내놓은 셈인 거죠. 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건 맞지만 아무래도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도 하죠. 외국 기업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한국도 여기에서 피할 수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봤을 때 단순히 그 기업을 보는 것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심사도 더욱더 잦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힐 외신에서는 CFIUS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물론 예외 국가로 지정되고 있는 나라들은 일부 규정이 면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예외 국가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다고 보면 더 많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이 검사를 받는 게 4번째로 더 잦은 국가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 기업 중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미국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잘 선별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